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좋은 경매 물건 분석 콘텐츠로 인사드립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물건은 경상남도 양산시 북부동에 위치한 근린시설입니다. 특히 이 물건은 3번의 유찰로 인하여 감정가의 34%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이라 실투자금 기준 2억 원대에서 근린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물건이라 판단됩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는 경매 물건들은 무조건 값싼 게 아니라 실제로 가치가 있고 현실적으로 투자 가능한 물건만을 골라서 보여드립니다. 그러니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남들보다 빠르게 좋은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분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경매 물건은 관할법원은 울산지방법원이며 사건번호 2024 타경 1134번, 매각일은 2025년 5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입니다. 현재 4차 매각이 진행 중이며 총 감정가는 16억 4,190만 원이었으나 3번 유찰되면서 현재 최저 입찰가는 5억 6,317만 5천 원, 즉 감정가의 무려 34%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입찰 보증금은 10%, 약 5,631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 물건은 가격만 보고 들어가서는 안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뒤에서 설명드릴 권리관계, 입지 분석, 명도 상황까지 끝까지 꼭 함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입지 분석 및 위치 설명하겠습니다. 이번 경매 물건의 정확한 주소는 경상남도 양산시 북부동 484 12번지, 도로명 주소로는 양산시 북안남 2길 27입니다. 이 물건은 양산시 중심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권 밀집 지역이자 다양한 공공시설, 교육시설, 병원, 식당가 등이 어우러진 도심 상업지역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교통 환경으로는 본 건물은 양산시청에서 약 1.7km, 양산시외 버스터미널에서는 약 2.5km 거리에 위치해 있어 도보 및 차량 접근성이 매우 우수합니다. 특히 가장 주목할 점은 현재 부산 지하철 1호선 노포역과 연결되는 지하철 연장 공사가 이 지역을 관통하여 진행 중이라는 점입니다. 이 지하철 노선은 2026년 완공 예정으로 지하철 개통 이후에는 부산 금정구와 동래구를 양산권을 쉽게 이어주며 상업 유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즉, 본 근린시설은 교통 호재의 직접 수혜지에 해당한다고 보셔도 됩니다. 주변 환경은 양산시청 제2청사, 양산예술회관, 양산종합운동장 도서관, 타워형 아파트 단지, 오피스텔, 근생상가 건물 밀집지역, 교육시설, 병원, 금융기관, 음식점, 편의점 등 도보로 5분에서 10분 거리에 모든 인프라가 밀집되어 있어 이동인구가 풍부하고 다양한 업종의 상업적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입지입니다. 특히 본 건물은 도심권 내에 있음에도 도로 이면 도로를 접한 블록 중심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리모델링 또는 업종 전환 시 저층 상가로서의 가치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건물 개요 및 내부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경매 물건은 지하 없이 지상 2층으로 구성된 근린생활시설입니다. 보여드리는 사진을 보면 건물이 마치 3층으로 된 건물인 것처럼 보이나 옥상의 벽을 높이 올린 것일 뿐 절대 3층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006년 7월 27일 사용 승인된 건물로 준공된 지 20년이 채 되지 않은 상대적으로 준신축에 가까운 물건입니다. 건축물 기본 정보, 대지면적 350 약 105.87평, 건축면적 241.3, 연면적 477.89, 약 144.56평, 건폐율 68.94%, 용적률 136.54%, 즉 대지 대비 건축 비율도 적절하고 건폐율이 높아 1층 필지 대부분이 건물로 활용 중입니다. 이는 임대 수익을 위한 실면적 확보 측면에서 매우 유리한 구조입니다. 건물 구조 및 층별 용도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조이며 층수 지상 2층, 지붕 철근 콘크리트 평지붕, 외벽 몰탈 위 페인트, 내벽 벽지 및 타일 마감, 바닥 데코 타일 및 타일, 창호 세시 창호, 임대 유지나 분할 매각 또는 리모델링 시에도 활용도가 높은 구조입니다. 설비 현황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기상하수도, 위생급 배수, 천장형 에어컨 설비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없으며 2층은 완만한 계단 진입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은 외관과 내부 모두 근생시설로 설계되었으며 사무실, 학원, 병원, 일반 상가 등 다양한 업종 전환이 가능하고 기본 구조가 단단하여 리모델링 리스크도 적은 편입니다. 권리관계 및 임차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 물건에 대한 세입자 분석을 진행해 볼게요. 현재 이 물건에는 세입자 3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각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과 월세, 대항력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입자 이름 문우님이시고 1층 상가에 세입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보증금 7천만 원, 그리고 월세 20만 원을 납부하고 계세요. 대항력은 없으시다는 점, 이게 중요한데요. 대항력이 없다는 말은 경매 후 즉시 명도권이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즉 명도 작업에 대한 걱정은 필요 없고 7천만 원의 보증금은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일정 금액을 법원에서 지급해 주기 때문에 세입자와의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당 신청까지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세입자인은 양우님이시고 2층 상가의 세입자로 등록되어 계십니다. 이분은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30만 원을 납부 중이세요.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분은 대항력이 있으신지 확실치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 대항력이 있다는 건 세입자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입자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전세 보증금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배당 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낙찰금에서 지급을 하게 되며 반대로 대항력이 없다면 더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자 3은 주우님이시고 1층 상가의 세입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보증금 500만 원, 월세 120만 원을 납부 중이세요. 그리고 이분도 대항력이 없으시다는 점 역시 즉시 명도 가능합니다. 이 주영영님이 1층 세입자 양우님과 같은 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이 세입자 역시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전세금이 없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도 법원에서 배당해 주기 때문에 명도 작업은 크게 걱정할 부분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세입자 모두 대항력이 없거나 있다 한다고 해도 신경 쓸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권리관계 및 임차인 분석. 이번 경매 물건에는 세입자 3명이 존재하며 각 세입자의 전입일자, 보증금, 대항력, 배당 요구 여부 등을 분석하여 법적 보호 여부와 임대차 계약 조건을 명확히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어서 각 세입자의 권리와 전세 계약 일정 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입자 1 문우상가 1층 임차인, 전입일자 2023년 11월 9일, 확정일자 2023년 11월 20일, 배당 요구를 하였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20만 원, 대항력 없음 전입일과 확정일자가 동일하여 대항력 발생하지 않음. 세입자 이양우 상가 2층 임차인, 전입일자 2023년 2월 23일, 확정일자 2023년 4월 23일, 배당 요구를 하였습니다. 보증금 700만 원, 월세 30만 원, 대항력 있는지 확실치 않으며 전입일자와 확정일자가 일치하여 대항력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대항력이 있다면 경매 낙찰 후 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은 낙찰자가 부담을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지만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배당 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법원에서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항력이 없다면 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낙찰자와는 무관합니다. 세입자 3주 상가 3층 임차인, 전입일자 2023년 11월 21일, 확정일자 2023년 11월 22일, 배당 요구자 5, 보증금 500만 원, 월세 20만 원, 대항력 없음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음. 세입자는 대항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경매 낙찰 후 바로 물건을 인수할 수 있으며 보증금 500만 원은 법원에서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이 세입자 역시 법적 보호를 받지 않으므로 명도 작업은 문제가 되지 않음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즉시 인수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경매 물건의 임차인 3명 중 2명은 대항력이 없으며 1명의 세입자는 대항력이 없으므로 즉시 물건 인수 가능. 1명의 세입자는 대항력이 있을 수도 있지만 신경 쓸 필요 없는 대항력이며 법원에서 세입자 보증금을 배당하므로 낙찰자는 명도 작업 시 법적 보호받지 않는 세입자와의 충돌 없이 소유권 확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낙찰 후 명도 및 소유권 인수 리스크가 낮고 임대 수익을 빠르게 얻을 수 있는 구조로 투자자에게 매우 유리한 경매 물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세 및 투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법원 감정금액은 16억 4,190만 7,400원입니다. 현재 3회 유찰하여 4회 진행 중입니다. 최저금액은 5억 6,317만 5천 원으로 감정금액의 34%가 되었습니다. 만약 낙찰받을 수 있게 된다면 시세보다 약 34% 할인된 금액으로 가격 대비 매우 우수한 투자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투자 가치 분석. 향후 시세 상승 가능성이 물건은 2025년 완공 예정인 부산 양산간 지하철 연장선의 개통 예정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 호재가 생길 경우 시세가 향후 대폭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지하철 연장 개통 이후 교통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상업시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양산과 부산을 오가는 출퇴근 인구의 유입도 증가할 것입니다. 양산시청 및 양산터미널 근처에 위치하고 있어 유동인구가 풍부하고 임대수익을 목표로 한 투자자에게 매우 적합한 물건입니다. 따라서 낙찰 후 안정적인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 입찰에 참여하시면 매우 유리한 조건에서 투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명도 가능성 및 실투자 비용 분석. 실투자 비용 분석. 먼저 이 물건의 최저 낙찰가는 5억 6,3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전세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현재 세입자가 낸 전세보증금은 총 1억 2,5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을 회수한 후
실제 투자한 금액은 실제 투자금은 낙찰가 5억 6,300만 원에서 전세보증금 1억 2,500만 원 뺀 금액으로 4억 3,817만 5천 원이 됩니다. 즉 실제 투자금은 4억 3,817만 5천 원입니다. 이제 4억 3,817만 5천 원에 대해 4% 이자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연이자는 1,752만 7천 원입니다. 매달 나가는 이자 비용은 146만 원의 이자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제 월세 수익을 다시 살펴볼까요? 현재 이 물건에서 받을 수 있는 월세 수익은 170만 원입니다. 이 중 146만 원은 이자 비용으로 나가고 나머지 24만 원은 실제 수익으로 남습니다. 즉 매월 24만 원의 순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 1점 낙찰가 5억 6,300만 원 2점 전세보증금 회수 1억 2,500만 원 3점 실제 투자금 4억 3,817만 5천 원 4점 연이자 1,752만 7천 원을 월이자로 계산하면 5점 월이자 146만 원 6점 월세 수익 170만 원 7점 순수익 월 24만 원 결론적으로 이 물건은 계산적으로 볼 때 이자 비용을 월세 수익으로 충분히 충당되고 오히려 매월 24만 원의 순수익이 발생하는 있는 매우 유리한 투자처입니다. 또한 시세 차익과 교통 호재까지 고려했을 때 이 물건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투자 분석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물건의 법원 감정가는 16억 4,190만 7,400원이며 현재 3회 유찰되어 4차가 진행 중이며 최저 낙찰가는 5억 6,300만 원입니다. 감정금액에서 34%까지 떨어진 물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전세보증금 회수입니다. 현재 세입자들이 낸 전세보증금은 총 1억 2,500만 원이죠. 따라서 전세보증금을 회수하고 나면 실제 투자한 금액은 4억 3,817만 5천 원이 됩니다. 이제 4억 3,817만 5천 원에 대해 연 4%의 이자를 계산해 봤을 때 연이자는 약 1,752만 7천 원입니다. 그럼 월 이자는 약 146만 원이 나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물건에서 받을 수 있는 월세 수익은 170만 원입니다. 따라서 이자 비용 146만 원을 뺀 나머지 24만 원은 순수익으로 남습니다. 매달 24만 원의 순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월세 수익으로 이자 비용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고 매월 실질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물건입니다. 만약 곧 물건을 취득한 후 매각을 한다면 약 10억 원가량의 시세 차이가 생길 수 있는 물건입니다. 실투자 비용 분석 세금 중심 매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물건을 경매로 낙찰받을 때 세금이 발생하는 부분은 주로 취득세와 등록세입니다. 취득세는 매입 가격의 일정 비율로 계산됩니다. 일반적으로 취득세율은 4%입니다. 따라서 낙찰가가 5억 6,300만 원일 경우 취득세 5억 6,300만 원 4% 2,252만 원 텍스 취득세 5억 6,300만 원 타임스 4% 2,252만 원 취득세 5억 6,300만 원 4% 2,252만 원 즉 취득세는 약 2,252만 원 정도가 발생합니다. 등록세는 매입 후 소유권을 등록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보통 등록세율은 0.8%입니다. 따라서 낙찰가가 5억 6,300만 원일 경우 등록세 5억 6,300만 원 0.8% 450만 원 덱스 등록세 5억 6,300만 원 타임스 0.8% 450만 원 등록세 5억 6,300만 원 0.8% 450만 원 따라서 등록세는 약 450만 원이 발생합니다. 결론 1점 취득세 약 2,252만 원 2점 등록세 약 450만 원 따라서 실제 세금은 약 2,702만 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 금액은 경매 매입을 위한 세금으로 낙찰 후 바로 지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로써 전체적인 투자 분석을 마쳤습니다. 이런 물건을 경매에 참가하지 않으실 거라면 정말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이 물건은 저렴한 가격에 임대 수익까지 얻을 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처이니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다른 물건에 대해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창에 연락처를 남겨두었습니다. 문의는 공짜라는 거 아시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노력해서 분석한 정보들을 제공하는데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공짜입니다. 그런데도 구독을 안 해주시면 저도 힘이 빠져서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